오늘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단백질, 즉 적색육이지 뭐 돼지고기, 소고기인데 암 환자분들이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게. 우리 대학병원 교수님 가면은 아무거나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 가리지 말고, 고기도 가리지 말고, 뭐 회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보면은 몇몇 이제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해? 아, 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 고기 중에서도 어떤 고기?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적색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그래서 누구는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먹지 말라고 하고. 다 같은 의사들인데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냐 이거야. 나는 너무 절실한데 재발이 될까 봐 너무 무서운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백질이 무엇인가야. 단백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는 거니까. 일단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고기를 그럼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우리 몸은 물 가장 많이 있지, 그 다음 지방, 무기질, 마지막이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단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육이야, 근육. 모든 근육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 당연히 우리가 먹는 고기들 있잖아. 이 모든 고기들은 전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근육은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항체, 면역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항체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산소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 심지어 헤모글로빈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 그리고 호르몬들,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고 이 호르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 몇몇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제외하면은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또 혈장에도 단백질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그냥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이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 궁금하지 않아? 단백질 현미경으로 본 적 없잖아.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모든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단백질을 이해하려면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여기 보여진 것처럼 총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요거 하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지. 총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8개의 아미노산은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려.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이거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어떠냐면은 전환을 시킬 수가 없어.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럼 이 아미노산 항상 필요한데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돼? 음식밖에 없어. 음식으로 공급을 안 받으면 이 아미노산은 결핍될 수밖에 없고, 아까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 이러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거야. 대충 이해는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환자한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레고는 모양이 여러 가지 블럭들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이 블럭들을 여러 가지 다른 조합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완성체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레고의 블럭 하나, 이 종류 하나하나가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레고로 해서 만들어낸 이 완성체가 각각 서로 다른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슬라이드 하나를 갖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면역주사 받잖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사이모신 알파잖아. 흉선에 있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이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총 28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기에 있는 28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없어. 그럼 이게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 원료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야? 이 중요한 거를 말이야.
또 다른 예로 여러분 P53은 잘 알잖아. 보다시피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39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브라카 검사하시는 분들 많지. 유방암 환자라든지 난소암 환자, 여성분들. 이 브라카 이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 몇 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186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만큼의 아미노산은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결국은 오늘 논의는 그거잖아. 아, 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논의의 시발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단백질의 종류로 해서 완전 단백질, 부분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내가 떼왔잖아.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 완전 채식하신 분들 계시거든. 그런 분들은 정말 고기를 진짜 안 먹고 요런 여러 가지 풀만 먹는데, 여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등의 아미노산들이 결핍될 가능성이 높아. 불완전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결핍된 단백질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 완전 단백질은 모든 20개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완벽하게 다 담겨져 있는 음식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 정의 자체가. 그러니 이 풀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야.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 다른 여타 아미노산은 뭐라 그랬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완전 단백질을 먹지 않고 불완전 단백질만 먹다가 아미노산 공급이 결여되면은 아까와 같은 세포들이 해야 될 일, 단백질 합성을 못한다라는 거야. 그로 인해서 얻는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완전 단백질, 이거 봐봐, 그림. 내가 그린 게 아니거든. 육류, 가장 처음에 있잖아. 모든 20개 아미노산이 골고루, 양도 충분히 많게, 필수 아미노산도 듬뿍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거야. 근데 육류를 안 먹어? 그럼 뭘 먹어야 돼? 밑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는 먹으면 안 된다고 대부분 얘기하잖아. 나도 여기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 이유는 우유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성장인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우유는 가능하면 좀 섭취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유도 먹지 마. 그러면은 뭐 생선하고 달걀밖에 없는데, 생선은 또 뭐 때문에 문제야? 중금속 때문에 먹지 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풍부한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완전 단백질을 완벽하게 배제시켜 버리면 아미노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있는 그 채소가 있어. 어떤 거 대표적인 게 대두야, 대두. 콩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있어. 실제로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 근데 문제는 뭐야? 아, 콩만 어떻게 먹어?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이것도. 이게 대부분이 또 GMO예요. 넌 GMO 콩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정말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는 육류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육류가 암을 유발시킨다라는 뭐 연구 자료가 있기는 해. 임상 연구도 있고 한데, 이 육류가 암 발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다라는 식의 연구 자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어. 한쪽으로 치우쳐지진 않았다, 논란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그걸 좀 환자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제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암 환자분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육류 섭취를 많이 안 하고 거의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공급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 만약에 내가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렸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조금 심각하게 이걸 바라봐야 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대표적인 예로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 하나가 있어. 어떤 거냐면 과시효코 증후군이야. 이 증후군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읊어볼게. 증상, 체중 감소, 당연하지. 그리고 피로, 항상 피곤해. 먹어도 기운이 안 나. 그리고 막 초조함도 느껴지고, 피부의 색소도 좀 변하기도 해. 약간 거무튀튀하고 윤기가 안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나잖아. 아, 정상일 땐 어때? 이게 금방금방 났는데 생각보다 이 상처가 잘 안 났고 오래가. 그리고 때때로 이제 설사라든지 빈혈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약간의 좀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각 이상도 나타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질환에 많이 걸려. 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쭉 보면은 우리 환우분들 공감 많이 할걸? 어때? 아, 내가 항암할 때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 내가 음식 섭취가 단백질 공급이 덜 됐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이학적인 검사로 알 수 있는데 혈액 검사상 이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여기 위에 보면은 토탈 프로테인 있지. 그리고 밑에 알부민이 있지. 대표적인 혈중 단백질이야. 우리 혈액 검사에서 나온 결과잖아. 혈액에서 둥둥 떠다니는 단백질을 수치화시킨 건데 위에 있는 토탈 프로테인은 뭐냐면은 혈액 내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 오만 단백질이 많이 있어. 이러한 단백질을 총량을 댄 거야. 총량을. 근데 이게 정상 범위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꽤 많이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이 저하됐다라는 걸 바로 반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가 선항암을 했어. 그래가지고 힘든 과정을 다 겪었어. 체중도 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네. 수술 전날 이제 못 먹고 사진 찍느라고 못 먹잖아. CT 찍고 MRI 찍고 못 먹고 또 수술 당일날 못 먹고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고 병원에 온단 말이야. 혈액 검사하면 이게 쭉쭉 떨어져 있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채식한다고 고기 먹으면은 암 재발된다고 커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말도 안 되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 그때는 뭐가 됐든 육류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내가 혈액검사상 이 프로테인하고 알부민이 떨어져 있다. 그분들은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육류를 좀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러면은 단백질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기를 내가 얘기할 건데 아주 심플해. 야, 여러분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러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고. 첫 번째, 육가공 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너무 당연하겠지. 설마 여기에 소세지랑 무슨 뭐 스팸 먹고 있는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질산염하고 이 니트로사민이라고도 하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 자체가 바람을 낸다라는 게 아니고 이 가공식품은 염장을 해야 돼. 소고기 샀어. 돼지고기 우리 정육점에서 샀어. 좋은 고기를. 이거 한 달 후에 먹을 수 있어? 아무리 냉장한다고 해도? 다 부패돼서 못 먹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어때? 보관 기간이 굉장히 뭐 달 단위로 길단 말이야. 도대체 뭘 넣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바로 이 아질산염이야. 아질산염. 염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육류들을 길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질산염 소금이야, 소금. 근데 소금인데 질소가 포함된 소금이야. 이거를 이렇게 넣어. 그렇게 되면 보존 기간이 길어지고 이 색깔의 변화가 없어. 이 아질산염이 항생작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균들 있지. 세균들이 거기에서 번식할, 부패시킬 가능성을 낮춰줘. 사실 그게 방부제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때? 고기가 때깔이 좋아져. 때깔이. 요걸 넣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질산염이 첨가된 이 가공식품을 불에 굽거나 뜨거운 온도를 가열하면은 어떻게 돼? 발암물질이 생겨져. 그게 바로 니트로사민이야, 니트로사민. 그래서 염장된 이러한 가공식품을 좀 먹지 말라는 거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좋은 육류를 먹어요. 좋은 고기, 좋은 돼지고기, 좋은 소고기. GMO 사료를 먹이지 않고 항생제 투여하지 않고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지 않은 이런 좋은 고기를 먹어라 이거야. 그러면은 삼겹살은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좋은 삼겹살? 예를 들면은 뭐 돼지한테 항생제 안 먹이고 GMO 사료 안 먹여서 만든 삼겹살 이건 어때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고기를 먹을 때는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는 거야. 이 기름기는 다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살만 먹으라고 하는 거고 가능하면 지방은 좀 배제하고 살코기 위주로만 먹도록 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삶아서 먹어라 이거야. 삶아서.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우리 화두분들 구워 먹지 마라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뭐 HCA라고도 하는데 요것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라는 건데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돼. 고기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이러한 물질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나이트로사민처럼 이러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세포 독성을 일으켜. 발암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좀 하나 떼왔는데 이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떼온 거야.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등을 불에 구울 때 타거나 검게 그을린 부분 이럴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이러한 요리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중 일부는 인체나 실험 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된다? 삶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거는 국립암센터에서 떼온 건데 딱 그림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이거 햄버거 패티 그냥 숯불에다 막 굽고 있잖아. 막 불나고 있잖아. 그치? 검은 거 그을린 거 막 있고. 이게 어떠냐면은 고기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불이 튀면서 그 밑에 있는 재와 함께 그을음처럼 훅 올라온단 말이야.
이때 굉장히 많이 발생돼. 그래서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는 여기처럼 이렇게 벤젠 고리가 2개 이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굉장히 독성이 많은 벤조피렌이에요.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이야, 벤조피렌은.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런 벤조피렌 같은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는 구입 또는 훈제된 식품 중 그 훈연에 사용되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수지야, 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섭취될 수 있다. 그래서 식품을 조리하는 동안에서는 200도 이상 온도에서 이런 고기지 유기물들이 분해될 때 가장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삶으면 몇 도야, 삶으면. 아, 우리 물이 100도지 무슨 뭐 200도까지 물을 끓일 수는 없잖아. 삶아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번째, 내가 만약에 적색육 섭취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공포감이 있어. 너무 난 무서워. 그러면은 흰고기라도 좀 먹어. 흰고기. 그 다섯 번째, 내가 근데 백색육도 나는 무서워서 못 먹겠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단백질 보충제라도 꼭 먹었으면 나는 좋겠어. 아미노산 공급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이런 육류 섭취를 좀 못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못해, 즉 아미노산 섭취를 못한다 그러면은 가끔씩 의원에 가서 아미노산 수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도움 많이 돼, 실제로. 그리고 여섯 번째, 육류를 맨날 먹으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육류는 평소보다 많이 먹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육류에 대해서 너무나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본인이 먹고 싶을 때 적당량씩 먹으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곱 번째, 내가 그 육류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오늘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환자는 좀 이러한 적색육을 비롯한 육류 섭취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육류는 단백질은 어떤 게 있냐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과는 다르게 질소하고 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질소하고 황은 이게 이제 대사를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남아? 대장, 특히 직장 쪽에 결국에는 농축돼서 남아있어. 대변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황산화물들이 거기에서 약간의 가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직접적으로 타격되는 곳이 어디겠어?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는 어떻게 했어?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대장암 환자는 이런 육류 소비를 섭취를 조금 좀 많이 상대적으로 줄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떠한 필수 영양소들, 특히 아미노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해 돼서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크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세포들이 중요한 단백질들을 합성을 하려면은 원재료인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지금 모든 60조 개의 세포가 각각 다른 아미노산을 실시간으로 막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먹은 것으로부터 온 모든 아미노산을 다 가져가서 지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지금도 막 만들고 있거든. 근데 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와 같은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환우분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좀 많이 하시고 단백질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 우리 환우분들 나는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암 환우분들 결국 돌아가실 때는 다 어떤 이유로 돌아가신다 그래? 영양 실조로 돌아가신다고 하잖아. 그만큼 영양은 중요한 거니까 균형 잡힌 좀 식단을 가져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